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짜잔! ICA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컬러리스트 아카데미 리졸브 201 과정을 마스터했습니다. 늘 영상 촬영을 하면서 컬러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배운 대로 앞으로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하면서 더 나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영상 또 이런 테스트를 돌릴 때 다빈치 리졸브를 이제 또 배웠으니까 이것저것 막 작업을 돌리면서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Hi guys! 권호고입니다. 제가 지금 메인 편집 시스템으로는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를 사용 중인데요. 그래도 일이란 게 책상 위에서만 딱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M1 맥스 맥북 프로 진짜 오랫동안 저랑 고생 많이 했는데 저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M3 맥스 맥북 프로를 함께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과연 맥 스튜디오와 나란히 맞춰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성능을 얼마나 내줄 수 있나 하나씩 점검을 해봤습니다. 맥북 프로는 전성비도 같이 보는 게 맞고 또 이 부분에서 M3 맥스가 상당히 큰 강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에서 성능 위주의 비교를 좀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맥북 프로 사용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큰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사이즈 골랐어요. 항상 15인치나 16인치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메인 편집을 맥북 프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큰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거든요. 이제는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서 최대한 휴대성을 높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양은 16코어 CPU, 40코어 GPU, 그리고 메모리는 64기가 통합 메모리, 또 저장 공간은 2TB입니다. 물론 아무리 M3 맥스라고 하지만 아예 체급 자체가 다른 M2 울트라에 비빌 수나 있을까 싶은데요. 같은 세대 프로세서가 아니라서 전력 효율과 단일 코어 성능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체급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정말 큽니다. CPU 코어는 50%나 더 많고 GPU 코어는 90%가 더 많아요. 마침 제가 사용하는 모델의 통합 메모리도 2배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게 궁금한 그런 테스트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M3 울트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맥스와 울트라 구매 가이드 따로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딱 진짜로 써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지를 비교하는 컨텐츠니까 맥 스튜디오를 쓰면서 맥북 프로를 추가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성능이지만 그래도 먼저 기본적인 벤치마크로 체급 차이 확인해 봤습니다. 긱벤치 CPU 스코어를 보면은 조금 의아하죠. 싱글코어 성능이 M3 시리즈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멀티스코어 점수가 의외로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아니 CPU 코어 수 차이가 거의 50%가 넘게 나는데 이게 뭐지? 이때만 해도 M3 맥스 대찬양을 하고 막 둘이 거의 성능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닌가 막 설레발 떨고 되게 신나 했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메탈 스코어를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나죠. 거의 40% 넘는 성능 차인데요. 확실히 물리적인 프로세서 체급 차이에서 오는 성능은 어쩔 수가 없나 싶은 정도예요. 시네벤치의 경우도 싱글코어에서 역시나 살짝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능 차는 역시 M2 울트라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볼수록 저는 M3 울트라라는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점점 더 기대하게 돼요. 자, 다음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 갭을 체감하게 되는지 테스트 해봤는데요. 저야 뭐 거의 모든 용도가 파이널 컷 프로와 다빈치 리졸브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최근에 작업한 프로젝트 추출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모든 클립은 4K 10비트 Slog 3 원본이고 총 길이는 11분 정도 됩니다. H264의 경우 M3 맥스가 3분 20초, M2 울트라가 2분 8초로 36% 속도 개선이 됐는데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차이죠.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 프로레스 LT는 불과 3% 차이만 납니다. 이건 프로레스 코덱 자체가 워낙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워크로드가 충분히 걸리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편집 단계부터 프로레스로 작업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한다면 M2 프로나 M3 프로로도 동일한 4K 타임라인에서 크게 더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 동일하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능 차이라기보다는 프로레스 코덱에 얼마나 최적화가 잘 돼 있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요새 제가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 노이즈 리덕션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어요. 원본은 4K 10비트 S로그 3 20분 분량이고요. 일부러 분석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프레임 수도 늘려서 해봤는데 둘의 시간 차이가 거의 2배 넘게 납니다. 일단 30분이 넘는 정도의 장시간 워크로드로 인해서 스로틀링이 M3 맥스에 딱 걸리면서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됐나 싶긴 해요. 그나저나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정말 무거운 작업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빈치 리졸브에서 컬러 만지면서 다른 거는 렌더 캐시를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노이즈 리덕션 때문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와, 진짜 애초에 조명 잘 치고 노이즈 리덕션 할 일 없게 촬영 단계부터 잘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다짐만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추출 테스트 시간 측정해봤어요. 심지어 여기서의 결과 차이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H264와 프로레스 LT 모드 M3 맥스에서는 28~9분 소요되는 수준인데요. 이거를 M2 울트라에서는 반토막을 내버리네요. 두 코덱 모두 무려 13분이라는 시간 안에 렌더링 추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M3 맥스 맥북 프로 좀 아쉽네 이런 결론이 절대 아니에요. M3 맥스는 정말 미친 성능이 맞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는 데스크탑이고 전력 왕창 끌어다 쓰는 애고 이 맥북 프로는 이 와중에 전력 소모량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테스트에서는 4K 클립을 사용했지만 제가 원본 소스 6K를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성능을 충분히 뽑아 쓰기 위해서는 좀 더 크고 무거운 클립을 써야 명확하게 보일 것 같고 또 실제로 4K 타임라인 작업 정도는 M3 프로에서도 이미 차고 넘치게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인 파우치 컨텐츠 공유했는데 실제로 들고 다니는 랩탑이 이 정도면 사무실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닙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간단히 마이그레이션 하고 세팅한 이후에 테스트만 해봤는데요. 제가 또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게임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실사용 후기는 차차 준비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